캘리포니아주에서 유학생과 단기 취업자 등의 신분을 도용해 가짜 사업체를 등록하는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사업체 중 800곳에 달하는 사업체가 이 같은 가짜 사업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가 최저임금을 $3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샌드라 누루스 뉴욕시 의원은 오는 2030년까지 뉴욕시의 최저임금을 $17에서 $30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스마트폰에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 이른바 고스트 태핑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단순 접촉만으로 결제가 이뤄져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 남서부 지역에는 폭염이, 중서부와 동부 지역에는 한파가 예보됐습니다. 북극에 찬 공기가 남하하고 뜨거운 공기가 북상하면서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보석상 무장 강도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강도단이 단 1분 만에 보석을 챙겨 달아나면서 현장에서는 $17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호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입니다. 보복을 천명하고 공격에 나선 이란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파상 공세를 퍼부으면서 중동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향하고 있습니다. 걸프국 피해가 잇따르고 유럽 병력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확전의 불씨도 곳곳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새 지도자 모주타바가 첫 성명을 통해 피해 보복을 다짐한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2톤 이상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위력을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에서의 공격도 거세졌습니다. 이라크 해안에서 유조선 2척이 피격되고 아랍에미리트 해안을 항해하던 컨테이너선 한 척도 공격당했습니다. 미군의 저지를 뚫고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깔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두바이의 국제금융센터,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대사관이 이란 드론의 표적이 됐고 오만 북부 소아르에선 드론 공격에 2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테헤란의 기반 시설에 광범위한 공습 작전을 재개했습니다. אנחנו מנחיתים מכות מחץ על משמרות המהפכה והבסיס, גם ברחובות וגם במחסומים, ועוד היד נטויה. 공격은 이란의 미사일 제조 역량과 방공 체계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주둔지인 레바논에 대해서도 전쟁 이후 최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교량 등을 파괴하면서 가자 지구식 초토화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미사일의 위협 범위가 넓어지면서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국 영공에 진입한 이란 미사일이 나토 방어 시스템에 의해 또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확전 우려에 직접 비난 대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경고만 재차 내놨습니다. 이라크에선 친이란 성향 무장단체의 드론 공격에 프랑스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전쟁 발발 후 유럽 병력 첫 사망자인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보복 참전 가능성에는 손을 그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미국 미시간주 유대교 회당에 무장한 채 트럭으로 돌진한 용의자는 최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때 가족 4명을 잃은 레바논 출신 미국인으로 밝혀졌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강력한 공습을 예고하면서 종전은 자신이 뼛속까지 느낄 때 선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 공중급유기가 추락해 6명 전원이 숨지는 등 미국 내 악재도 쌓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종전 시점에 대해선 머지않은 시점이라면서도 자신이 뼛속까지 그렇게 느낄 때라고 말했습니다. 개전 2주를 넘기는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전쟁이 이른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선박 호위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 확보 작전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의 새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부상을 당해 외모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We know the new so-called not-so-supreme leader is wounded and likely disfigured. 그러나 뉴욕타임스가 이란의 관리 3명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모스타바는 다리 등을 다쳤지만 의식은 또렷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전이 순항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군 측 악재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KC-135 공중급유기가 지난 12일 이라크 서부에서 추락해 6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의 공격이나 아군의 오인 사격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고에 항공기 2대가 관련됐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미군 측 항공기들이 공중에서 충돌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JD 벤스 부통령은 이번 이란 작전 준비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폴리티코의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 내 이견이 상당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타바의 항전선언 불과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 주요 7개국 정상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란이 곧 항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대로라면 이란 측의 결사항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걸 드러내는 부분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쟁도 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도용된 신분을 이용해 가짜 사업체를 등록하는 사기 범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사업체 가운데 800여 곳이 유학생이나 단기 취업으로 미국에 체류했다가 귀국한 외국인의 신분을 도용해 설립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기범들은 미국에 일시적으로 머물다 본국으로 돌아간 합법 이민자의 신분을 이용해 회사를 등록한 뒤 해당 사업체 명의로 신용카드와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LA에 위치한 한 회사의 실소유주로 등록돼 있었으며 은행으로부터 약 4만 5천 달러의 대출 상환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온라인으로 약 70달러의 수수료만 내면 몇 분 만에 사업체 등록이 가능하고 주정부가 법적으로 회사의 실제 운영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서 접수된 신원도용 신고는 약 13만 건으로 신원도용 범죄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샌드라 누루스 시의원은 현재 시간당 17달러인 뉴욕시의 최저임금을 2030년까지 3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인상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직원 500명 이상 기업은 2027년 20달러, 2030년 30달러, 500명 미만 기업은 2027년 19달러에서 2032년 30달러까지 인상될 전망입니다. 누루스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만으로는 뉴욕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시간당 약 38달러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두 가지 일을 해도 생활이 빠듯하다며 법안을 지지하는 반면 소상공인과 상공회의소는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감축이나 폐업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다른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은 시애틀 21달러 30센트, 덴버 19달러 29센트, 플래그스테프 18달러 35센트 수준으로 시간당 30달러에 달하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미 전역에서 휴대폰 결제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 이른바 고스트 태핑 피해가 급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컨설팅 업체 가이드 포인트 세큐리티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근거리 무선 통신 NFC 기술을 악용해 모바일 결제를 유도하는 고스트 태핑 신고가 지난 1년 사이 약 150% 증가했습니다. 특히 쇼핑몰과 지하철역, 공항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단순 접촉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의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의 모바일 결제 알림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체 인증 등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5에서 $10 수준의 소액 결제로 사기가 시작될 수 있다며 거래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결제가 발견되면 즉시 카드사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남서부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서부와 동부 지역에는 한파가 예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폭염을 유발하는 열돔 현상이 발생해 3월 기준으로 매우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서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극소용돌이가 남하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전망이며 특히 오데오 지역에는 대형 눈 폭풍으로 인해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하와이에서는 대기 중 수증기가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대기강이 형성되면서 며칠 동안 폭우가 계속될 예정이며 오아후에는 홍수경보도 발령됐습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중부 지역에는 시속 약 97km에 달하는 강풍이 예보되면서 건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의 경계 역할을 하는 제트 기류가 크게 흔들리면서 일부 지역에는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다른 지역에는 뜨거운 공기가 북상해 전국적으로 극단적인 이상 기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시간주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해 수사 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클랜드 카운티 셔리프국은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웨스트 블룸필드 타운십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트럭을 몰고 건물로 돌진한 무장 남성이 보안요원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충돌로 경비원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 30여 명이 연기 흡입 증세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교직원과 어린이 등 140여 명이 있었지만 보안요원이 즉각 대응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레바논 출신 아이만 모하마드 가잘리로 확인됐으며 최근 레바논 공습으로 가족 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수사당국은 보복성 공격이나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폭력 행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leading the investigation right now as a targeted act of violence against the Jewish community. 한편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내 유대인 단체들은 보복성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보석상 무장 강도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8일 프리몬트의 한 보석상 앞에 차량 여러 대가 급정거한 뒤 20여 명의 강도 일당이 마스크를 쓴 채 매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망치 등 도구로 유리 진열대를 부수고 금과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을 챙겨 약 70초 만에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피해 규모는 $17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경찰이 달아난 차량을 추격했지만 용의자가 시속 80마일이 넘는 속도로 신호를 무시하고 차선을 넘나들며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용의자들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경찰의 드론 추적 등을 통해 19살과 20살 용의자 등 4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의료 보조금인 메디케이드 지원금 약 $60만 달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미네소타주 법무부는 건강관리업체 운영자 34세 컬트루드 커먼드 몽가레를 4년 동안 3천 건이 넘는 허위 청구로 60만 달러 이상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업체가 실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기록이 없고 직원 신원조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메디케이드 지원금 수령 계좌를 추적한 결과 지원금이 항공권 구매와 차량 호출 서비스, 배달 음식 구매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도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로빈슨 연방 하원 의원은 지원금 지급 중단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hy we do not pause payments. Anytime we can take fraudsters out of the game, I am for it. 한편 팀 헐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관리 감독 권한을 카운티에서 주정부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보험 재정 전문인 협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 행사를 열고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과 노숙자 지원단체, 청소년 프로그램, 여성복지단체 등 지역 비영리단체 9곳에 후원금이 전달됐습니다. 협회 측은 한인 커뮤니티로부터 받은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이번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후원 대상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대형 기관보다는 도움이 절실한 소규모 비영리 단체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난 40년 동안 많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받은 신뢰하고 이런 사랑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는 좀 머추얼한 어소시에이션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위해서 돕고자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펀드를 많이 받으시는 조금 큰 단체보다는 조금 작은 정말 기금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한인 커뮤니티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이번 이란 전쟁에서 전면에 등장한 AI, 또 하나의 무대인 온라인에서는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 문제입니다. 전쟁의 참상이 담긴 진짜 영상을 못 믿게 되면서 진실이 오히려 묻히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전문 기관들이 가짜 영상 판별에 나선다는데 정작 한국은 국내 유일한 팩트체크 전문 기관이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도시에 쏟아지는 미사일의 비.
텔아비브에 가해진 이란의 폭격이라고 지난 3일 올라온 영상입니다. 400만 명이 본 영상이지만 AI가 만든 가짜입니다. 이란의 군기지 4곳이 폭격당했다는 영상. 단 한 장면만 빼곤 모두 AI가 만든 겁니다. 구글의 비오 등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가 보편화되면서 이번 이란 전쟁에선 가짜 영상들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처음 보는 영상이 올라오면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심지어 전쟁 범죄를 밝히는 영상이 올라와도 범죄 당사자들이 가짜라고 발뺌하면 진위 판단이 힘들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진실과 거짓이 섞여 거짓말쟁이가 이익 보는 혼란입니다. 170여 명이 숨진 이란의 여학교 폭격도 처음엔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지역의 폭격 영상일 수 있다고 진위를 의심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소행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 미사일에 의한 것이란 판단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Like in this video claiming to show a police officer in the US. Look at his hands, the fingers, they're elongated, and the text on his badge, it looks scrambled.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시위란 영상도 없던 깃발이 갑자기 나오고 손의 움직임도 이상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AI의 약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선 폴리티팩트, 일본 팩트체크센터 등 전문 기관들이 이란 전쟁의 가짜 뉴스들을 집중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기관들이 허위 정보를 바로잡는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고 정보의 품질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하지만 한국은 30개 언론사가 참여한 국내 유일의 팩트체크 플랫폼이었던 SNU 팩트체크가 국민의 힘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은 뒤 재정 지원이 끊기고 운영이 멈췄습니다. 보수 정치인만 검증해 좌편향이란 비판이었는데 사실을 지키는 팩트체크마저 정치적 공격을 가한 사례로 이후 한국 저널리즘의 팩트체크 역량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청문회장에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뢰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현장이 조용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미소를 보이기도 해 유가족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참사 당시 국가재난 컨트롤타워라 할 행정안전부 수장이었던 이상민 전 장관. 그는 유족들 앞에서 참사 현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급한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고요. 현장이 조용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이태원에 도착한 건 참사 다음 날인 새벽 0시 45분. 압사 우려 첫 112 신고가 접수되고 6시간이 지난 뒤이자 첫 희생자가 나온 지 2시간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심정지 환자들 구조와 이송이 지체돼 현장은 아우성이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가 늦어진 이유를 묻자 한술 더 떴습니다. 긴급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것은 무슨 사고나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획일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 장관은 사과하고 퇴장하라는 유족들 요구에도 미소를 띠면서 다른 증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퇴장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의 책임 전가가 이어지자 구조에 참여했던 의료진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임시 응급 의료소도 본 적이 없고 현장 응급 소장도 지시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 다들 좀 말씀을 다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특조위는 참사 현장 주변 장기간 방치된 불법 건축물을 지적하며 용산구청 측 관리 책임을 물었습니다. 구조물이 없었다면 보행자 유동이 발달을 해서 병목이나 정체가 상당히 완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을 해야 한다며 청문회장에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증인, 진실을 말하라는 유족들의 손팻말이 무기력했습니다. 특조위는 재판 기일이 조정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공천 신청 조건으로 당 지도부에 이선 후퇴를 사실상 요구하며 장동혁 대표 체제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 지도부는 오 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까지 갑자기 사퇴하면서 선거를 앞둔 당내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며 추가 기간에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냉랭한 어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비 후보들은 이미 제2간의 서울시장 공천 신청을 마친 상황에서 오 시장만을 위해 또다시 추가 신청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오 시장의 혁신선대위 요구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혁신선대위가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당대표를 위선으로 물러나게 하는 뜻이라면 그것 자체가 혁신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장 대표 체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오 시장이 압박하자 장 대표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 당내에서는 오 시장의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얼굴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선대위에 다른 얼굴을 안 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특히 지난 주말 오 시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혁신선대위원장으로 김 전 위원장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역할을 부탁한다고 해도 할 생각 없고 할 수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세훈 장동혁 간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공천을 책임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까지 돌연 사퇴를 선언하고 참적했습니다. 영남 지역의 공천 방식을 두고 이 위원장과 당 지도부 의견이 엇갈린 탓으로 알려졌는데 선거를 82일 앞두고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 사업주는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직원 은퇴저축 제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정부가 운영하는 직원 은퇴저축 프로그램인 케일세이버스가 직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올해부터 적용 기준이 직원 1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주가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401k, 심플 IRA, SEP IRA와 같은 공식적인 은퇴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면 케일세이버스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케일세이버스에 가입하기보다는 자체 은퇴 플랜을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 회사 차원에서 직원 복지와 절세 효과를 함께 고려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비용입니다. 최근 상담했던 한 사업장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해당 회사는 직원 5명을 두고 401k 플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3자 관리기간, TPA 비용과 에이전트 서비스 비용, 기록관리기간 비용을 포함해 연간 약 $6,200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실제 불이익 규모와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플랜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은퇴 플랜이 제공하는 세금 혜택보다 행정관리 비용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회사 역시 플랜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기록관리기관과 TPA를 교체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401k 계좌를 개인 트래디셔널 IRA로 이전한 후
심플 IRA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면서도 직원들의 은퇴저축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혜택 측면에서 401k와 심플 IRA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제도 모두 직원 불입금이 세전소득으로 처리되어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으며 계좌 내 투자 수익 역시 은퇴 시점까지 과세가 유예됩니다. 은퇴 이후 인출 시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도 동일합니다.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불입 한도와 고용주 부담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심플 IRA 직원 불입 한도는 연 17,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최대 25,5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401k는 직원 불입 한도가 연 23,500달러, 50세 이상은 최대 31,000달러까지 가능해 사업주 본인이나 고소득 직원에게 보다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일반 직원은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차이는 고용주 불입 의무입니다. 심플 IRA는 매년 회사가 직원급여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직원 불입액의 최대 3% 매칭 또는 급여의 2%를 모든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직원 수가 증가할수록 고정비용 역시 함께 늘어납니다. 반면 401k는 고용주 불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매칭이나 이익 배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례 테스트와 정부 보고 제출 등 규정 준수 절차가 필요해 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직원 수가 적고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사업장이라면 심플 IRA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거나 높은 불입 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401k가 장기적으로 더 적합합니다. 은퇴 플랜 선택은 어느 제도가 더 우수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사업 규모와 재무 상황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찾는 과정입니다. 사업 성장 단계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직원 복지와 기업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3월 13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